자산 가치가 변동되지 않는 한 무조건 자산 가치보다 높아야 하는 변제금의 총량을 줄인다는 것은 조삼모사인 듯한데 의미가 있을까요? 변제율을 낮추는 게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유익상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 댓글 읽어주는 시간 돌아왔고요. 오늘 댓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변제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린 영상에서 댓글이 달렸는데, 자산 가치가 변동되지 않는 한 무조건 자산 가치보다 높아야 하는 변제금의 총량을 줄인다는 것은 조삼모사인 듯한데 의미가 있을까요? 변제율을 낮추는 게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요거는 제가 단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재산 가치보다 많이 갚아야 되는데 변제금을 줄이는 게 무슨 의미냐, 요렇게 이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케이스를 예를 들어 보면 이거죠. 내가 재산으로 갖고 있지 않은데 보정 진행 과정에서 회생위원이 재산 가치로 잡으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씩 36개월 갚으면 끝날 사건이에요. 뭐 재산이 2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생위원이 3천만 원을 재산 가치로 추가로 잡아라 라고 하면 100만 원씩 36개월 갚더라도 5천만 원 이상의 재산 가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청산 가치를 못 맞추죠. 그러면 요 경우에는 가상의 재산을 청산 가치에 잡으라고 한 것, 요것을 빼줘야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 재산 가치가 이 변제금에 영향을 못 미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 가치가 뭐 한 1,000만 원 정도 있는 분이다 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월 소득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300만 원 되는 소득인 분이 1인 생계비를 공제한다 라고 했을 때는 150만 원씩 36개월을 갚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생계비를 2인 생계비로 인정받는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50만 원씩 36개월만 갚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150만 원씩 36개월을 갚으신다 라고 했을 때는 거의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정도 갚으시게 될 거고, 50만 원씩 36개월을 갚으신다 라고 했을 때는 한 1,800만 원 정도 갚으시잖아요. 그런데 재산 가치가 아예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를 갚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 요럴 때는 변제금을 낮추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재산 가치에 관한 부분은 결국에는 월 변제금의 개월수를 곱해서 총 변제금이 이 재산 가치 이상이냐를 검토하는 것에 불과한 거지, 이것 때문에 월 변제금을 낮추는 게 의미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조금 더 다방면으로 케이스들을 살펴보시면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소개드리겠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보정 영상에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마녀의 하나뿐인 남편님입니다. 차량을 타다가 처분하고 1차 보정 때 접수할 때 미리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2차로 나올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차량 타시다가 처분한 거, 요거를 이제 1차 보정하실 때나 접수할 때 아마 그 처분 대금의 사용처까지 같이 낸다, 요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용처를 제출을 해서 법원에서 미리 보정 때 요구할 만한 내용들을 다 냈다 라고 하면 추가 보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겠죠. 다만 문제는 그 사용처를 내시면서 그 사용 내역 중에 판단하셔가지고 뭐 과소비라든지 사치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밝힐 수 없는 내용들까지 청산가치 다 잡았다 라고 하면 추가 보정이 안 나오겠지만, 사용 내역만을 단순히 밝혀서 내는 거다 라고 하면은 추가 보정으로 회생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사용처가 뭐 부당하거나 불분명하거나 적당하지 않으니 청산가치 잡아라, 뭐 이런 류의 보정이 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차 보정 때 아니면 뭐 접수할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정을 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요렇게 이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디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이고요.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상담받고 수임료를 말씀해 주시는데 550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설명해 주실 때 회생 신청하고 개인 워크넷 워크아웃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 워크아웃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법에 관한 일은 처음이라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회생 신청 시 수임료가 많아야 150에서 300만 원 받는다는 글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개인 회생과 개인 워크아웃 두 가지 다 진행하게 되면 550만 원 정도
경우에도 수임료가 발생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요 경우는 저희가 한 1, 2년 전부터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연계해서 이제 과도한 수임료를 부르는 사무실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라고 영상을 찍은 적도 있는데 개인회생에서 워크아웃으로 넘어가는 거 요 과정까지 연계를 해가지고 거의 수임료의 2배 내지는 3배를 받는 사무실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지만 네.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법원을 통한 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사실은 변호사가 조력을 하고 대리인으로서 개입해서 사건을 진행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 비용 5만 원만 내면 그때부터는 알아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연계해서 진행하면서 수임료를 워크아웃 명목으로 뭐 몇백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런 것들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개인회생만 진행하는 것과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것 요거에 있어서의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시 바로 폐지되나요? 라는 이제 영상에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정해진 변제일보다 10일 후에 입금해도 연체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 주셨어요. 네, 뭐 10일 후에 입금하시면 당연히 기한보다는 늦은 거니까 연체는 맞는데 아무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납 자체가 합계액이 3개월 분 이상이 돼야지 절차가 폐지되거나 진행이 안 될 리스크가 있는 거지. 뭐 하루 이틀 아니면 10일 뭐 20일 요 정도 늦게 돈을 납부하시는 것 자체는 절차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생기는 즉시 바로바로 내시는 네.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다음 댓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개인회생 수임료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여기 이제 댓글 남겨주셨어요. 돈이 없으면 회생 또 못하겠네. 이게 뭐 결국에는 이제 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이거에 대한 좀 불만을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수임료 내는 거냐, 수임료는 어떻게 납부하라는 거냐 관련 영상도 좀 찍은 적이 있는데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 이제 소득이 있다라는 전제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개인회생을 고민하신다라는 것은 내 월 소득으로 매월 빠져나가는 원리금조차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회생 절차를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월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안 하고 그냥 지금 원리금을 감당하고 나서 얼마가 남는지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 되면 적어도 3달에서 4달 정도는 법원에도 돈이 안 나가고 채권자들한테도 돈을 갚을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내 소득은 고스란히 확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한테 돈 갚는 대신에 그 기간 동안에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수임료라든지 법원 비용은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신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떻게 돈을 더 걷어가지고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임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세무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더 알아보시고 공부하시면 더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 댓글 짧은 질문이에요. 경남 사건 또 수임하나요? 네, 뭐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사실은 개인회생 사무실들이 전국의 모든 사건들을 다 수임하는 사무실들이 많고 저희 역시도 경남, 전남뿐만 아니라 제주도 사건까지도 전국의 모든 사건들을 수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사무실 뭐 믿고 맡겨주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저희 사무실뿐만 아니라 최소한 2-3군데 이상 사무실 상담 받아보시고 신뢰가 가는 사무실에 사건 맡기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댓글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댓글 잘 정리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